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세배를 하러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냥 그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디 원래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 설에는 친척들,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명절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긴 연휴를 보냈는데요. 그 설날도 지났고 원래는 진짜 저한테 3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질구질하지 않게 간결하게 깔끔한 승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휴 동안에. 그래서 설명도 될 수 있으면 짧게 길게 느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말하자, 이런 마인드로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저보다 실력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97만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을 좀 했거든요. 코스닥 지수 드디어 위로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래소 지수 마찬가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연휴 전에 해외 증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긴 연휴로 인해서 매도세가 많아서 눌린 이 부분이 연휴가 끝나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풀배팅으로 종목을 다 잡고 넘어왔습니다. 한 7종목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지수는 상승했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가진 종목들이 힘을 못 썼기 때문에 본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종목을 잘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딴 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변명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대충 보시면 혼조세였고, 수요일날요, 목요일날 혼조세였고, 금요일날 나스닥이 약간 상승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상승하는 듯한 느낌 정도였고요. 그 다음 오늘 미국 선물지수가 한 플러스 0.4 정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코스닥을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명절 전에 추구장책 팔고 있던 코스닥을 750억 정도 매수했다. 그래서 이 상황만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항복을 하고 매수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거는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되는 부분이 휴일 동안에 뉴스로 계속 나왔는데요. 간략히 예를 하나 들자면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3조인가 투자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쿠팡 이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택배 쪽이 엄청나게 발전해버리다 보니까 쿠팡이 독보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 30 몇 조가 된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런 쪽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스닥 상장하는 게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그 연주로 인해서 쿠팡 관련주인 동방, 이 종목이 대장입니다. 여기서 또 오를 때도 대장이었고, 연휴 전에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점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뜰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장이고요. 그 다음 KCTC, 이거 제가 지금 한 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네이버에 쿠팡 관련주 치면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KCTC는 이제 항만에서 물류 내리고 하는 물류 운송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대체로 쿠팡이니까 포장지라든가 택배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TC 상한가 들어갔고, KTH 상한가 들어갔고, 미래생명자원 왜인지는 찾아보십시오. 그냥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수급에서
밀린 거죠. 다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올라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칩이 부족해가지고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그 정도 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어느 종목이 해당되느냐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강한 대장은 SFA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이 그 반도체 그 차량용 어떤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뭐 삼성과 어떤 합병 뭐 이런 쪽 뉴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이런 썰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튼 대장격으로 얘가 거의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것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 보시면 대체로 강했습니다. 뭐 시그네틱스부터 해서 보시면 그 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가장 큰 그 강했던 종목은 쿠팡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몇몇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넘었던 종목이 오디텍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종목이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세화 PNC 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손절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금 오늘이 2월 15일인데요. 2월 15일까지 거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실적 발표를 늦추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법무사나 이쪽에서 그 의견 거절인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 많이 나는 회사들 급락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 시즌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화PNC는 제가 오늘 그 매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4,355원에 팔았습니다. 세화PNC 5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4,355원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쯤에서 그 팔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계속 빠지길래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 팔았는데 그 다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발표 나올 때 쭉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왜 그렇게 됐냐면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 20년 그 4분기 실적 해갖고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바로 보고 보시면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자 났죠. 순이익도 적자입니다. 실적이 안 좋네 이렇게 볼 건데 처음에 실적 나올 때 뭐라 했냐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52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적 딱 나오는 순간에 작년도 영업이익이 52억이다. 와, 영업이익 52억이나 나왔네. 그러고 쫙 올라갔는데 그 전에 이제 올라갈 때 뭘 보느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분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실적이 30억하고 56억이죠. 56억인데 이게 실적 발표 나올 때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51억이 나왔으니까 4분기는 적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쭉 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미리 팔았습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정리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했는 것이 한국큐빅 정리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나빠서 정리한 건 아니고요. 한국큐빅 보시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영업 그 실적이 그 전해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이 안 몰리다 보니까 계속 놔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사람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해서 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팔은 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한국큐빅 매도했는 걸 가지고 태경 BK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저는 일단 태경 BK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이 종목은 일단 그 콜드체인 관련해서 태경 BK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태경 케미칼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됐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급등하게 되면 태경 BK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급등할 때 하고 태경 BK 움직임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경 케미칼보다 태경 BK가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화이자가 들어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께서 그 할 때 화이자 백신이 한 5만 명분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고 그 2월 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들어오면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접종할 계획이다. 이 부분을 표현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화이자 들어온다 이러면 뉴스에 콜드체인 해갖고 화이자 백신 공항에서부터 드라이아이스 막 넣어갖고 들어오면 이거 막 찍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태경 케미칼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태경 BK도 따라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게 이 한 가지 하고, 그 다음 제가 태경 BK를 잡은 이유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잡은 거거든요. 지금 그린 케미칼이 거의 대장격이었는데 얘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대성 파인텍 이 종목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 저는 태경 BK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 포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이쪽에다 비중을 확 실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한국 큐빅 100만원 파는 거를 다시 태경 BK 쪽으로 추가로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 세화PNC 50만원 판 거는 오디텍으로 옮겼습니다. 오디텍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디텍을 잡은 이유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딱 맞거든요. 딱 맞고 SFA 반도체가 급등할 때 이 종목이 급등할 때 오디텍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평범하게 나왔다는 것하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리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야만 할 것 같은, 반도체 지금 품귀 현상인데 시스템 반도체를 취급하는 이 회사가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네 하고 털고 나면 확 끌어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화PNC 50만원 매도한 걸 가지고 오디텍을 5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대충 그렇게 해서 비중을 좀 옮기는 자금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태경 BK가 283만원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한 이쪽 뉴스가 나올 것 같고 시간 외에도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봐도 누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 끌어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텍은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워낙 좋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여기다 5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 원래 가지고 있던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는 코로나가 좀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는 잘 안 줄어듭니다. 300명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30만 명씩 가고 있다가 지금 10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한 8만 명대로. 아마도 이게 백신 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미국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멍청해서 그렇지 바이든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 해갖고 미국 사람들 지금 마스크 2개씩 끼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8만 명에서 한 5만 명 확 줄어들면 코로나가 진정되는 것 같다 해서 지수도 올라갈 거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뭐 여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호재가 되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도 호재성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잉글우드랩이라는 이 종목이 색조 화장품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잉글우드랩을 지금 제가 한 16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은 중국 쪽으로 수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잉글우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한국카본 LNG선의 보냉제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올라갔어야 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눌러놨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눌렀는데 올라가 버리면은 자기들이 막 팔아갖고 눌러놨는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조선 관련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조선 관련주가 좋다는 얘기는 조선 수주 현황이 좋다는 얘기고, 수주가 잘 되면 보냉제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HSD 엔진도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이 종목도 선박 엔진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경 관련해서 올라갈 때가 다 됐습니다. 이 지금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오를 것 같고, 그래서 조선 관련주 중에 동성화인텍이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카본은 누군가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것도
대세가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100만원치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로 해서 오늘은 큰 수익은 없었지만 보유 종목을 포지션을 조금씩 바꿔서 수정하는 그런 정도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은 솔직히 그 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긴 연휴였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튈지를 잘 몰라가지고 선뜻 있는 종목을 팔고 움직이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들이 후반부에 끌어올려서 그렇지 초반에 전부 다 뒤로 밀렸었어요. 이게 분봉으로 장초반에 전부 다 밀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요. 좀 안 좋다 싶은 종목을 정리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비중을 조금 옮기는 정도, 이런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3월 말까지 동안에 이제는 진짜 집중해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